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장원석입니다. 주요 재건축 사업은 건설사들에게 치열한 각축장입니다. 사업을 수주하느냐 마느냐를 두고 선의의 경쟁을 펼쳐야 하는데요. 일부 건설사 간에는 진흙탕 싸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조합원들에게 금품 등 온갖 선물 공세를 펼치면서 불법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잠시 뒤 투데이 포커스에서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도시개혁센터 남은경 팀장 연결해서 건설사들의 재건축 수주 경쟁의 이면에 대해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앵커가 뽑은 수도권 뉴스입니다. 경기연구원에 따르면요, 자연 조건이 좋은 경기 동부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오히려 경기도 평균보다 나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천시, 여주시가 그보다 큰 도시인 수원이나 성남시보다 미세먼지 농도가 더 높았던 거죠. 연구원에 따르면 경기 동부 지역은 공장이나 차량으로 인한 대기 오염은 적었는데 오염물질 배출시설 관리가 부족하고 농경지에서 쓰레기나 나무 등을 태우는 행위가 잦아서 이 같은 결과가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지역 맞춤형 미세먼지 축소 방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더피의 멀시 띄워드리면서 2017년 10월 17일 수도권 투데이 시작합니다. 음악과 수도권 뉴스가 한방에 수도권 전문 방송 수도권 투데이. 투데이 포커스. 주택시장 분위기가 예전 같지 않은 가운데 일부 건설업체들은 한정된 재건축, 재개발 사업자 지위를 따내기 위해서 불법 행위까지 자행을 하고 있습니다. 재건축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주고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데요. 게다가 이런 것들은 모든 게 집값 상승에도 영향을 주고 주택시장 자체를 흔들 수 있다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와 관련해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도시개혁센터 남은경 팀장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요즘에 강남 일부 지역의 재건축 수주를 위한 그 건설사 경쟁이 엄청나게 치열하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도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 한신 4지구가 이제 논란이 됐는데 여기 재건축 세대 수하고요, 공사비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사실 얼마 전에 한 건설사로부터 재건축 관련된 금품 제공 수수 사실이 좀 드러났는데요. 예. 그 지구가 반포의 한신 4지구 같은 경우는 현재 한 2,900세대 정도의 가구가 한 3,600가구 정도로 늘어나고요. 그 단위 사업의 사업비가 한 1조 원 정도 육박한다고 지금 나타났습니다. 예, 엄청난 규모군요. 네네. 그 한신 4지구가 언론에 다 이제 건설사 이름이 나왔으니까요. GS건설하고 롯데건설이 경쟁을 벌였는데 결국 GS건설이 선정이 됐죠. 근데 GS건설이 그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자체적으로 자사를 포함해서 경쟁 건설사가 표를 얻기 위해서 불법 행위하는 것을 제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GS건설이 시공사 선정 투표가 끝난 직후에 경쟁사 롯데건설이 공품 제공 등의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는 내용을 폭로를 했고요. 이제 두 회사는 법적인 대응까지 고려를 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렇게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조합원에게 선물이라든지 현찰을 주는 불법 행위가 빈번하게 일어납니까? 앞서 말씀드렸지만 그 단위 재건축 사업에서 그 사업비가, 공사비가 한 1조 원 정도 육박합니다. 그 1조 원 사업권을 주민들, 조합원들이 결정하는 거예요. 근데 아시겠지만 조합원들은 그 건설에 대해서는 비전문가일 수밖에 없고 아마 1조 원대 사업비 정도를 검증할 만한 전문가들이 글쎄 우리나라에 몇 분이나 계실지 궁금한데 이제 그런 사업을 주민들의 손으로 뽑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참 불합리한 사업 과정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주민들의 선택이 사업자 선정에 궁극적으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주민들을 상대로 한 이 과당 경쟁 수주전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건설업체가 얼마를 제시했는데 이게 건설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지 제대로 검증하기보다는 이런
선물이나 현찰에 의해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행위를 또 건설사들이 계속 하고 있나 보군요. 그렇죠. 재건축 사업 자체를 이제 그렇게 가능하도록 선정한 절차상의 문제가 있는 거고요. 이런 게 최근에 나온 겁니까? 아니면 예전부터 계속 이랬습니까? 과거 재건축, 재개발 사업이 모두 이런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근데 끊임없이 비리나 부패 문제들, 법, 행위들이 나오고 있었지만 묵인해왔던 게 사실인 거죠. 이건 민간 사업이다. 민간의 주택건설 개발 사업이다라고 정부가 지도를 했기 때문에 상당 부분 이제 손을 놓고 있었던 거죠. 그렇군요. 네네. 그리고 이런 관행들이 뭐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 사업 과정에서는 자연스럽게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자, 그리고 반포 주공 1단지 수주전. 여기는 또 규모가 엄청났어요. 아까 GS건설하고 롯데건설이 경쟁을 벌였던 한신 사지구는 1조 원이었는데 여기는 2조 6,400억 원이 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네. 현대건설하고 GS건설이 경쟁을 벌였는데 여기서 현대건설이 조합원들에게 이사비 7천만 원을 지원한다는 조건을 걸었다가 국토부가 시정을 요구해서 어쨌든 이게 없어지긴 했는데요. 건설사가 직접 이렇게 금전적인 지원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현재 조정법에서는 시공사설정 과정에서 금품이라든지 상응을 제공할 수 없도록 해놨고, 현금 지원도 사실상은 불가능한 거죠. 시공사라는 건 그 재건축 사업의 건설권을 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 건설사가 주민들의 이주하는 이사비까지 준다는 것 자체는 이제 결국은 이제 그런 시공권 하나로 그 건설사가 사업 수익을 많이 취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사업권을 떼내기 위해서는 이제 사활을 걸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 이렇게 하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이제 하고 있는 네네. 상황이 지금 현실인데, 이제 네. 여기서 이 일을 전담으로 하는 사람들을 OS 요원, 조합원들의 네. 표를 얻기 위해서 좀 환심을 사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OS가 뭐의 약자입니까? 오퍼레이션, 매니저라고 보시면 되고요. 예. 이제 운영하는데 이제 재개발이나 재건축 사업들에 대해서 주민들이 잘 알지 못하고 그렇지만 형식적으로는 주민들이 사업 주체로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 과정에 대한 설명을 하고 이제 안대하는 분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라는 것은 이제 결국 조합을 결성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게 이제 가장 핵심적인 과정인 거고, 예. 그리고 또 지금 이제 문제가 생긴 그 시공사 선정권이 한 2개 정도의 과정이 이제 가장 중요한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거기서 사업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결정하는 것과 그리고 어떤 시공사를 선정하는 것에서는 이제 주민들의 동의나 또 결정이 되게 중요한 작용을 하는 것이고, 그럴 때는 건설사가 직접 나서서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이제 중간에서 중간 관리자 정도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건설사가 홍보 용역을 계약을 하고 그 용역에서 위탁을 해서 OS 요원들이 조합원들에게 접촉을 하는 건가요? 저희는 이제 사실상은 이제 건설사에서 한 분들이라고 보는데, 예. 절차상으로 봤을 때는 정비업체, 정비사업체라고 해서 이제 별도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개발 사업이나 재건축 사업 같은 경우는 이렇게 최초에 이제 주민들에서 동의 부분이나 추진위 과정까지, 가도록 하게 되면 이제 그런 사업권을 또 건설사를 상대로 해서 이렇게 팔기도 하는, 이제 그런 중간 브로커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결국 이렇게 건설사가 중간에 어떤 용역 업체를 두면은 나중에 건설사가 좀 빠져나가기도 용이한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대부분 책임 소재를 가릴 때. 그렇죠. 이제 업체 그 외에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보시겠지만 몸통은 이제 사실상 이제 건설사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그 운영하는 하부 업체라든지 또 그런 요원들을 통해서 이제 꼬리 자르기를 할 가능성이 예. 높고, 개인의 일탈이라든지 이렇게 지구에서 건설사들이 이제 비껴나가는 경우가 대부분인 거죠. 이게 전체적으로 그냥 봤을 때는 OS 요원들이 조합원들이 잘 모르는 것들 정보 제공해주고 처리하는 것들 도와주고 이런 것 같은데, 결국 문제가 되는 것이 홍보하고 수주하는 데 있어서 좀 위법 행위를 벌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이제 아마 예전에 조합 설립 동의서 같은 경우는 뭐 한 장당 동의서를 받아오면 얼마를 준다거나 뭐 이런 식의 성과 방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예. 이 OS 요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인들의 그 수입 활동을 위해서는 이제 주민들을 상대로 이제 그런 홍보를 진행을 하는 거죠. 그리고 시공사 같은 경우도 상당 부분은 이제 그런 구조로 사업이 진행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원하는 건설사를 선택해 줄 경우에는 지금 밝혀진 것처럼 이제 각종 선물이라든지 주민들을 계속 접촉하고 상대를 하기 때문에 예. 이제 주민들의 경우는 뭐 전체적인 사업으로 봐서는 어느 건설사가 더 나은지 그리고 주민들한테 더 유리한지 사실 판단하기 쉽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선물을 제공한다거나 자기한테 조금 더 유익한 부분들이 있다라면 선정을 하게 되는 거죠. 예. 그런 심리들을 이용해서 이런 방식으로 판촉전을 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요. OS 요원들이 한 5명에서 10명씩 조합원들을 담당해서 선물도 주고 친하게 지낸 다음에 투표장까지 같이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시공사 정하는 투표장. 그러면 네네. 아무래도 이게 영향을 주겠거니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여기서 OS 요원들이 개인적으로 쓰는 돈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선물 네네. 주고 맛있는 거 사주고 고급 선물 그런 뭐 청소기까지 줬다고 하는데 이런 거 건설사가 다 나중에 부담을 하는 건가요? 그렇죠. 이제 사업비로 책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업비로. 어쨌든 네, 이제 그게 음성적인 보통 거래를 통해서 업체는 이제 정상적인 주민들을 지원하는 사업들을 추진한 걸로 이제 내용들이 정리가 될 것이고, 예. 그렇지 않은 경우는 대부분의 이제 거기서 쓴 비용들은 결국에는 사업비에 전가될 수밖에 없는 거죠. 아니 그런데 보통은 예전의 관행들을 보면 그래서 시공사 선정될 때까지는 최소 사업비를 이제 해서 주민들이 이제 선택권을 받으면 그 이후에 각종 설계 변경 아니면 건설 과정에서 이제 질라진 시공 뭐 이렇게 해서 건설사들이 본인들의 비용 부담을 낮추고 또 주민들한테 전가할 수 있는 방식은 매우 다양합니다. 예. 주민들은 모르죠. 그런 내용들이. 그리고 설사 이후에 설계 변경을 통해서 본인들의 부담이 돌아오더라도 이걸 반대하거나 아니면 이제 다시 이제 회귀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시공사로 선정되는 과정이 가장 이제 이 사업의 최종적인 결정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예. 그 이후에는 이제 주민들이 어떻게 이제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이제 반영되거나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요. 어떤 방식으로든 그 쓴 돈은 다시 회수하려고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기업 건설사 입장에서는. 그렇죠. 기업은 결코 손해보지 않습니다. 그게 결국은 아까 설계 변경이라든지 부실 시공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혹은 분양가를 높이는 결과로 이어진다고도 하는데 실제로 이런 영향을 주겠습니까? 시장에? 줄 수밖에 없죠. 사업비가 증가됐는데 그걸 조합원들한테 부담을 시킬 경우에는 이제 내고 반발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러면 일반 분양분에 대해서 높은 분양가를 책정해서 실질적으로 이제 그 주변의 아파트 시세를 올리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한번 이렇게 결정이 되면 나중에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손 쓸 수가 없는 상황에 이르는 거죠. 네,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그렇죠. 사업비라든지 중요 결정 사항에 대해서는 총회에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총회에 한 2,900세대가 어떻게 모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합 설립이라든지 사업 시공권 선정 이렇게 업체들의 주요 결정 사항들이 생길 경우에만 OS 요원들을 동원해서 주민들이 모이게 하고 또 자신들이 원하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이제 활동을 하는 것이죠. 나머지 주민들의 이해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경우에는 건설사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을 겁니다. 예. 자, 끝으로 짧게 이거 한 가지만 더 들어볼게요. 이제 정부가 경고를 했습니다. 이게 하루 이틀 벌어진 일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건설사는 계속해서 일부 건설사는 이런 행위를 하고 있고 근절돼야 될 텐데 어떤 대책이 필요해 보이거든요. 글쎄요, 지금 단순히 수사해서 지금 관련법에 의해서 처벌하겠다라는 대책으로는 사실상 업체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만약에 이번
검찰과 경찰이 좀 전방위적으로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 대한 불법행위에 대해서 좀 수사하고, 불법행위가 드러나면, 자격권 박탈은 당연한 것이고요. 예. 그리고 향후에도 이 재건축 재개발 사업에 참여할 수 없도록 아예 이제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하는 엄격한 조치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이번 경우에도 내부 고발이 없었다라면 상대편 건설사의 그 고발이 없었다면 결코 드러나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업계 간에 서로 이걸 묵인하고 방조해 왔기 때문에요. 그래서 예. 향후에는 이렇게 좀 내부 고발이라든지 이런 내부 고발을 좀 활성화해서 운송화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포상 제도를 통해서 조금 운송 거래를 근절하는 그런 조금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근본적으로는 이제 재건축 사업에서 개발이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불법 행위가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래서 개발이익이 좀 환수될 수 있는 조치들이 실효성 있게 좀 운영이 되어야 할 것 같고요. 예. 이제 주민들이 몇 천억 원대의 사업들을 주도한다라는 거는 매우 불합리한 사업 방식이기 때문에 공공의 조금 적극적인 사업 관리, 감독, 그리고 또 절차의 투명성도 좀 확보돼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도시개혁센터의 남은경 팀장이었습니다. 더 콜링의 Wherever 듣고요. 2부에서 뵙죠. 2,500만 수도권 청취자를 위한 모든 소식이 한자리에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FM 94.5MHz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2부 듣고 계시고요. 저는 아나운서 장원석입니다. 광고 전해드리고요. 잠시 뒤에 건강한 이야기 그리고 서울시 소식으로 이어갑니다. 수도권 투데이 청취자 여러분, 건강하세요. 쉽고 재미있게 풀어보는 건강한 이야기. 100세 시대 사람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나의 몸입니다. 건강을 위한 일상의 정보와 팁을 주실 분 만나보죠. 인제대 서울백병원 가정의학과의 강재헌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어떤 주제로 얘기를 해볼까요? 네, 오늘은 지금 제철에 막 들어가는 굴에 대해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굴. 네. 이 바다의 우유라고 불리고. 네. 굴의 주요 성분은 뭔가요? 네, 우선 굴에는 비타민 A, 비타민 C, 또 칼슘 등 여러 무기질과 건강에 좋은 성분이 많이 들어있고요. 예. 열량이 많이 높다고는 착각하시지만 100g당 100칼로리가 채 안 되기 때문에 열량이 그리 높은 편도 아닌 건강에 좋은 하나의 식품입니다. 예. 굴의 효능이 참 궁금해요. 여러 말이 많은데 우리 몸에 네. 어떤 영향을 줍니까? 네, 굴에는 타우린이라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거든요. 예. 이 굴 이외에도 조개류에 많이 들어있는데요. 피로 해소에 도움이 많이 되고 또 운동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성분으로 돼 있어요. 또 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도 많이 있습니다. 예. 또 굴에 아연이 풍부해서 면역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고 또 철분, 구리도 많아요. 그래서 특히 철분은 빈혈 예방에 도움이 되고 또 칼슘도 풍부하기 때문에 골밀도를 높여서 골다공증을 예방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요즘에 제철 말씀하신 것처럼 제철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또 드시고 또 찾아서 해안가를 찾아서 많이 드실 것 같아요. 네. 근데 생굴을 먹을 때 조심할 점은 없을까요? 예, 사실 굴은 또 생굴이 제일 맛있는데 예. 문제는 이때 어떤 질병과 연관될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한데요. 지금은 계절적으로 좀 시간이 지났습니다만 5월에서 8, 9월까지 수온이 좀 높을 때는 비브리오 폐혈증의 위험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겨울철에도 사실 노로바이러스라고 해서 이 장염을 유발하는 그런 원인 바이러스에 오염이 돼 있을 경우에 장염을 유발할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굴은 되도록이면 흐르는 물에 잘 여러 번 씻어가지고 혹시 있을지 모르는 그런 오염물질을 잘 닦아야 되고 또 1도에서 5도 정도의 그 냉장고나 시원한 공간에 보관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또 생굴을 안 드셔도 될 때, 그러니까 익혀도 좋다면은 반드시 1분 이상 고온의 그 물에 익혀서 드시게 되면은 대부분의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합니다. 그런데 그 굴을 가장
잘 먹는 방법은 역시 생굴로 먹는 거겠죠. 그렇죠. 근데 그 굴 비린내라든지 뭐 네. 색깔, 식감 때문에 잘 못 드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렇죠. 아이들이 특히 그렇고요. 네네. 그래서 뭐 전에 넣어서 먹거나 튀김으로 해서 먹기도 하는데 이럴 때는 뭐 성분 변화에 의해서 뭐 건강에 좀 덜 영향을 준다든지 이런 건 없을까요? 그런 건 거의 없고요. 다만 이제 전이나 튀김으로 만들 때 아무래도 기름과 열량이 높아지니까 너무 많이 먹지만 않으면 문제가 되지 않고요. 예. 전이나 튀김 이외에도 뭐 굴밥을 해 먹는다든지 찌개나 여러 가지 요리에 굴을 넣는 방법으로 자연스럽게 굴을 섭취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뭐 어느 식으로 먹든지 간에 굴은 먹으면 좋겠군요.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일부 그 굴 알레르기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굴 알레르기는 음식 알레르기 중에서도 굉장히 위험하다는 편에 속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네, 사실 어떤 음식이나 식품이든 잠재적으로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는 있는데요. 예. 굴은 우리나라에서 비교적 알레르기가 흔히 나타나는 식품 중 하나로 돼 있어요. 물론 그 굴 알레르기가 있을 경우 일반적으로 뭐 가렵다든지 두드러기가 난다든지 이런 가벼운 알레르기 반응만 나타날 수도 있지만 심할 경우는 전신 아나필렉시스라고 해서 쇼크가 오게 되면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굴 알레르기가 있는지 없는지 어디에서 좀 알 수 있을까요? 대부분은 경험적으로 본인이 알고 있는데요. 굴을 먹었을 때 두드러기, 기침, 재채기가 난다든지 복통이나 가슴 통증, 심할 경우 호흡곤란 같은 증상이 나타나면 굴 알레르기가 있지 않나 의심해 보아야 됩니다. 예. 경험적으로 아는 경우도 있지만 간혹은 예전에는 먹어도 문제가 없었는데 나중에 굴 알레르기가 생기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굴을 드실 때 알레르기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걸 유념해서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굴에 아까 뭐 아연 같은 것들이 네. 많이 들어있어서 네. 뭐 면역력에도 좋고 몸에 여러 좋은 효과를 보인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근데 굴을 도저히 그래도 못 먹겠다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뭐 영양제라든지 다른 음식을 통해서 대체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사실 굴 이외에도 굴과 비슷한 영양소를 가진 것들이 조개류, 그러니까 어패류들에 많이 있어요. 예. 그래서 굳이 굴을 너무나 먹기 힘들거나 힘든데 굴을 억지로 먹기보다는 다른 조개류를 드시면 좋고요. 또는 생선이나 이런 쪽으로 그다음에 또 철분을 섭취하기 위해서라면은 그 빨간 색깔이 나는 그런 육고기, 소고기나 예. 돼지고기 그리고 푸른 채소들, 뭐 시금치를 비롯한 그런 채소들, 깻잎 이런 것을 드시는 거로도 철분 섭취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렇군요. 오늘은 굴을 주제로 얘기를 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인제대 서울백병원 가정의학과 강재헌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2,500만 수도권 청취자들의 살맛 나는 오늘 하루를 위해 수도권 투데이가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꼭 알아두어야 할 수도권 핫 이슈를 쉽고 자세하게 들여다보는 투데이 포커스. 수도권 청취자 여러분들의 귀와 입이 되어드리는 코너 운수대통 만사형통 통통 메시지. 그리고 서울, 경기, 인천의 가장 중요한 행정 소식을 가장 발빠르게 짚어보는 수도권 행정 탐방까지. 똑 소리나는 수도권 라이프를 원하신다면 지금 듣고 계시는 94.5MHz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아침 9시 10분 놓치지 마세요. 참, 수도권 투데이의 문을 두드리고 싶은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지금 주저하지 마시고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샵 0945 우물정 0945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수도권 투데이는 청취자 여러분과 늘 함께하고 있습니다. 평일 오전 9시 10분 94.5MHz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청취자 여러분과 늘 함께합니다. 출입처 기자들의 수첩을 살짝. 가장 빠른 수도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여기는 출입처입니다.
출입처로 가보는 시간, 오늘은 서울시청으로 가보겠습니다. YTN 유튜건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유튜건입니다. 예, 최근에 충청남도에서 만들어진 생수 때문에 논란이 일었는데요. 네네. 이번에 우라늄이 기준치 이상으로 나왔다고 하던데 서울은 문제가 없을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관련 보도가 나온 뒤 우려가 나왔고요. 그래서 예. 서울시가 급히 자료를 냈습니다. 한강과 팔당의 물을 원수로 사용하는 수돗물 아리수 안전하다고 밝혔습니다. 아리수의 우라늄 평균 농도는 1리터에 0.02 마이크로그램으로 자연에 존재하는 수준이었고요. 환경부의 수질 기준에 비교해도 0.07%에 불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시는 환경부보다 엄격한 자체 수질 기준을 마련해서 분기별로, 그러니까 연 4회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이번에는 조금 예민할 수도 있는데요. 서울시 본청 소속 공무원 정원이 거의 20년 만에 다시 18,000명을 넘어설 것 같다고요? 네, 현재 서울시의 정원이 17,700여 명입니다. 근데 예. 이걸 18,100여 명으로, 그러니까 한 370여 명 정도 늘리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물론 일어나는 서울시 의회를 통과해야만 확정이 되는 건데요. 만일 이렇게 되면 말씀하신 대로 1990년대 말 IMF 사태 이후에 20년 만에 다시 18,000명 선을 회복하게 되는 겁니다. 서울시는 이번에 충원되는 공무원은 복지와 안전 분야에서 일반직 5급 이하의 실무 공무원이라고 밝혔는데요. 공무원 정원을 늘리는 것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선이 있는 것도 잘 알고 있지만 행정 수요를 충족하려면 꼭 필요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버스 자주 타시는 분들은 잘 들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서울 은평하고 마포 또 서대문구를 거치는 일부 시내버스 노선이 바뀐다는 소식도 있네요. 네네. 정확하게는 8개의 노선입니다. 먼저 최장 100km까지 운행하는 장거리 노선 3개인데요. 703번, 706번, 760번이고요. 또 지나치게 혼잡한 704번, 7019번, 7714번, 7723번, 7733번입니다. 장거리 노선은 일단 노선이 분할되거나 단축이 돼서 새로운 노선 번호로 운행을 한다고 그러고요. 나머지 5개 노선은 혼잡을 줄이는 방향으로 조정이 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좀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긴 어렵고요. 앞으로 정류장이나 해당 버스 내부에 안내문을 부착한다고 하니까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예, 본인이 타는 버스의 노선이 바뀌진 않는지 잘 살펴보시고요. 그리고 날씨가 쌀쌀해지긴 했습니다만은 가을은 뭐니 해도 축제의 계절이죠. 이번 네네. 주에도 재밌는 축제 많이 열린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네, 김장철을 앞두고요. 전국 새우젓을 한 자리에서 맛보고 또 저렴하게 살 수 있는 축제가 열립니다. 마포나루 새우젓 축제가 오는 20일부터 22일까지 월드컵 봉원 평화의 광장 등에서 열립니다. 새우젓 축제는 강경이나 신안, 광화 등 유명 산지의 새우젓을 싸게 팔아서요. 소비자는 소비자대로 좋고 또 농어촌에는 경제적 이익을 안겨주자, 이런 취지에서 해마다 이맘때쯤 열리는데 올해로 10회째가 됐습니다. 좋은 새우젓을 최고 20%까지 싸게 살 수 있고요. 다양한 문화 행사도 열린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도봉구에 서울 최초의 공공 반려견 놀이터가 문을 열었다는 소식도 들어볼까요? 네, 사실 서울 서초구에서 구청이 운영하는 반려견 놀이터를 만들려고 했다가 주민들의 반대로 무산이 됐죠. 예. 그런데 도봉구가 나서서 초안산 부근에 놀이터를 만들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서울 최초의 공공 놀이터입니다. 운영 시간은 매주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고요. 이용 비용은 따로 없습니다. 다만 구청에 등록을 마친 반려견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도봉구의 서울 최초의 반려견 놀이터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YTN 유튜건 기자였습니다. 수도권 투데이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끝으로 보스턴의 아만다 띄워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리죠. 내일 아침 9시 10분에 뵙겠습니다. 장원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